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 오만 가지 소음식입니다. 혹시 갯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쥐불은 보셨나요? 당연히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개와 쥐에게는 뿔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또 비슷한 뜻으로 쥐 거시기도 모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의 부잣집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부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며 재물에도 인색하여 남에게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이에 반해 남편은 사랑채에서 세상 일을 잊고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약삭 빠른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쥐는 쥐구멍을 통해 들락거리면서 사랑방에서 선비인 남편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심심하여 던져주는 밥 부스러기 등을 먹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안 사정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을 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내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는 이 집의 진짜 남편이 소리를 쳤습니다. 너 이놈, 너는 누구이건데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집에 있던 사내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인도 혈육을 나눈 아들과 형제들도 똑같은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안의 사람들은 고을의 사또를 찾아갑니다. 사정을 다 전해드리는 사또는 마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을 것이 아닌가. 마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남편의 불알에는 나만이 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의 거시기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는 같은 부위에 점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너의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말해보거라. 진짜 남편은 공부만 하느라 부엌 살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쥐가 변한 사내는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립니다. 집의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가 가짜이다. 진짜 남편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서 마치 가짜처럼 보입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진짜 남편은 마을 뒤에 있는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있던 스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있는 가짜 남편은 너의 기운을 훔친 쥐가 변해서 된 것이네. 집에 들어갈 때 품에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가서 풀어놓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진짜 남편은 고양이를 들고 집에 들어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내 이놈 쥐새끼야,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한마디의 외침과 함께 고양이를 풀어놓자 가짜 남편 행세를 하고 있던 사내는 쥐로 변하여 도망을 가다가 결국 고양이에게 잡혀서 물려 죽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온 고을에 알려지자 이웃 사람들은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한들 어찌 남편의 불알과 쥐의 불알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식별이 없는 마님이여. 그래 쥐 거시기도 몰랐소 하며 놀려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대체 뭐가 뭔지 식별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을 보고 쥐 거시기도 모른다 또는 쥐뿔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쥐의 불알은 몸 안쪽에 있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이 말이 쥐뿔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은 가짜는 진짜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